7월이 이제 곧 돌아오겠는데요. 7월 달에는 그럼 7, 8월 달에는 어떤 일을 이제 6월 달에 일이 제일 할 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과일도 따야 적과도 해야 되지만은 7월 달에는 이제 병해충 에 신경 좀 쓰시고 또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 8월에 보통 이제 뭐 우기고 또 가뭄이 또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그네슘, 황산고토 이런 것을 연면 시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과일을 때 보면 이제 8월이 뜨겁잖아요. 8월 뜨우니까 이렇게 사과가 과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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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 이렇게 달린 것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일소 피해가 우려돼요. 그러니까 햇빛이 타겠죠. 상처가 나고 일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탄산칼슘을 이제 흠뻑 주는 거예요. 탄산칼슘. 그러면 이제 탄산칼슘 허옇게 이렇게 입자들이 이제 묻게 되면은 그 입자들을 하여금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일소 피해를 덜 본다. 뭐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은 또 위에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유난히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우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소 피해가 염려될 때는 탄산칼슘을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면, 그 시기 돼 가지고 7, 8월 시기에 뭐 마그네슘이나 황산고토, 탄산칼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 쳐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밀증상이라고 있어요. 사과 이제 열리면 이 안쪽에 그 다른 뭐 이렇게 뭐 꿀사과라고 하죠. 맛있는 거. 근데 이 밀증상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추운 지방 이쪽이 작년에 엄청 많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 있으면은 맛은 있어도 오래 저장성이 좀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안쪽에 이렇게 뭐 아주 밀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또 고두 증상이라고 해서 고두 증상. 또 고두 증상이라는 것은 뭐 사과 이런 보면 여기 이렇게 옴뻑옴뻑하게 스펀지식으로 들어갔어요. 표시가 나가요. 스펀지식으로 이렇게 울쑥불쑥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가 이제 고두 증상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열과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염화칼슘은 뭐 농협관이 있더라고요. 푸대도 있고 뭐 약재도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그 알으셔서 염화칼슘도 역시 그 시기에 7, 8월 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흡지도 역시 그 사과면충이 이제 흡지 이 뿌리 옆에 이 흡지에 많이 살아요. 이 흡지를 뽑으면은 이게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흡지입니다. 흡지. 예. 이런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자주 이거는 뽑아줘야 되고, 근데 이 흡지 나오는 이 부위에 풀들이 많으면은 이 아들이 더 많이 커요. 더 많이 크고, 또 거기에 습해 있으면은 그또 뿌리도 또 별도로 또 나고 이래서 이제 그 사과면충도 여기서 이제 근거를 생활하고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약들이 쳤을 때 약들이 뿌리 부분에 제대로 안 가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SS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약을 칠 때 물론 전체를 다 치지만은 이 흡지 쪽에다가 약을 칩니다. 그냥 이렇게 쎄래요. 쎄래 치는데, 그렇게 쳐야만이 거기에 보면은 그 지금 이거 카메라가 이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벌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이제 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레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약 칠 때마다 살충제가 들어있잖아요. 살충제 들어있으면 거기에 쏩니다. 이 뿌리 부분. 그래서 그 다른 그 벌레들이 그 뿌리 부분에서 뿌리 위쪽에서 침범해서 사과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하여튼 그 과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고 생각되고, 아까 6월 달에는 그야말로 이제 나무를 관리하는 시기고, 7월 달부터 이제 과일을 대비해서 약재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과일이 이제 거의 이제 딸 때가 되면은 그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주게 되면 과일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한 21일 전이나 아니면 뭐 한 달 전에 물을 뭐 전혀 안 줄 수는 없겠지만은 판단하셔가지고 과가 주던 거에 절반도 안 주게 줘가지고 가운데로 그 밭에 대한 또 흙이 또 이제 뭐 개질이라고 또 하는 건데 진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완전 사질토 뭐 모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이 탁 줬을 때 금방 촥 빠지는 게 있고 물이 또 고해갖고 한참 젖어서 한참 있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원주들이 생각해서 나무 키우는데 물 관리는 80%를 좌우해요. 키우는 것도 뭐 많이 크게 하는 것도 이제 역시 물입니다. 우리가 식물들 보면은. 그래서 또 너무 물론 뭐 질소질도 땅속에 있을 끼고 물을 또 자주 주면 확 크게 되면 수세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물 관리를 과일이 거의 이제 수확기에 대해서는 절대 물을 많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할 때마다 또 미안한 점도 있고 이래요. 특히 뭐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사실 뭐 많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또 이것저것 머릿속에 있는 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요것은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유튜브 5분 동안 보고 한 가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그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다른 거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된다면 그건 뭐 엄청난 큰 효과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저희 동영상 구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